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국립자원에서 있으면서 현재 과제하는 내용 중에서 장애인 포커스 그룹하고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우선적으로 장애가 무엇이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니까 장애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이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이슈를 풀기 위한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방법 중에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보조기기와 삶의 질 기술에 대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근간이 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되는 것이 이제 장애인 포커스 그룹 사용성 평가. 그다음에 여기 빠진 부분이 하나가 이제 테스트 베드라고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끼리 얘기는 이제 3종 철인 경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세히 말씀을 나중에 드리고요. 그 장애 이해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가 호칭에 대해서 이제 혼동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장애우, 어떤 분은 굉장히 이제 장애인을 존대하는 데서 이제 장애우라고 하시는데 공식적으로는 장애인 이렇게 부르고요. 영어로는 people with disability에서 어떤 분은 disabled person 이런 분은 이제 표현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것을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공식적으로 모든 문서에서 이제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85% 이상이 거의 90% 가까이가 후천 장애,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중도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든 유형은 이제 우리가 보통 지체 장애, 이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가 이제 많고요. 지적 장애, 발달 장애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뇌변변 장애. 우리나라 뇌변변 장애 그룹을 조금 이상하게 분류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뇌성마비라든지 그다음에 뇌손상 장애 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 줘야 되는데 뇌변변으로 다 모아서 이렇게 분류한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장애가 제일 또 어렵습니다. 뭐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거기다 이제 지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삼중 장애죠. 복합 장애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소화 장애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장애의 특징은 이제 신체 기능의 일부가 현재 의학적으로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경우를 장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애인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손상된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보조할 수 있는 기구 또는 이제 기기로 일상생활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쪽에서는 보조공학 또는 보조기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의학적으로 신체 잔존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부분이 재활의학 또는 재활공학기술 이 두 분야가 같이 협력해서 의학적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잔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분야, 보조기술과 재활의학, 재활공학 그런 분야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이제 뭐 이분은 이제 지체장애이신데요. 지체장애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뇌에서 신경이 쫙 전달돼 가지고 이제 느끼거나 움직이거나 하는 기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척수라고 해서 이 뇌에서 이제 이 엉덩이 뼈까지 쭉 이어지는 척추의 속에 들어있는 이제 뇌의 기관인데요. 그걸 척수라고 부르는데 척수 중에 이쪽 이제 이 등 쪽에 있는 부분이 끊어지셨어요. 이분이 한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 골프 자격증도 얻고 이제 티칭 프로까지 해가지고 골프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하신 분인데 굉장히 체력도 좋고 지금 봐도 아주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5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척수 장애를 입으셨는데 이분의 일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이 그러니까 척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이하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 끊어진 이하가.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은 누가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에서 일으켜주는 것을 이제 사람이 옛날에 해주다가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과 그다음에 이제 활동보조인 즉 가족이나 뭐 옆에서 이제 활동보조해 주신 분이 이런 거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근육에 무리가 가서 이 호이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 왕관기를 들어 올려서 이제 휠체어에 앉히는 그런 이제 일을 아침에 일어나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또 화장실 가서
이제 잘 시켜드리고, 그래서 일상생활의 어떤 모든 동작을 우리는 이제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이라고) 하는데, ADL에 이제 몇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별로 이 사람이 얼마나 일상생활을 이제 이런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줍니다. 특히 이분은 이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이분은 약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직접 이제 사서 개조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탈 수 있게끔 옆에다가 이제 이렇게 호이스트를 달아가지고 자기 몸이 싹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좀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쑥 올라갈 때 뭐 노랫소리와 옆에 이렇게 현란한 조명이 막 반짝거리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탈 때 이렇게 턱을 또 건너 들어가면서 이제 타는데, 제가 한번 제가 모시는 과장님이 이제 역시 휠체어 타신 이제 척수 장애인이신데, 이분을 모셔서 인천까지 출장을 갔다 왔었어요. 여기 직접 이제 지하철을 타고.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이 턱이 너무 커서 이제 휠체어가 다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문을 막 이렇게 밀면서 도와달라고 이제 했는데, 둘이 가니까. 근데 그때 이제 마침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물으러 와서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 역에서 이제 그런 거를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타는 그 부분을 연결해주는 그런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생활하는데 이제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전화해서 예약을 하고 기다려서 타야 되는데, 이거 타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운전기사가 일일이 다 열어주고 뒤에서 올라타가지고 이제 닫아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척수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재활의학적으로도 이제 계속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앉아 계시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요. 이제 이 욕창이 생길 수 있어요. 엉덩이하고 이제 발꿈치 이런데 욕창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이제 이 혈류가 잘 안 돌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꾸만 이제 눕히는 거, 그다음에 옆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눕는 거, 그다음에 비스듬하게 눕는 거, 이것을 통해 가지고 혈류를 계속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20분 간격으로 원래는 이제 의학적으로 권고사항은 20분 간격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휠체어 자체가 가격이 본인 부담으로 한 2~3천만 원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 기립기라고 해서 이렇게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야지 이 사람이 이제 혈류가 잘 돌고 욕창도 안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볼 때 다 똑같은 휠체어지만은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수동으로 가는 거 있고, 저렇게 이제 전동 중에서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체장애인 중에 특히 이제 척수장애인에 대한 어떤 일상생활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요새 최근 10월 말 11월 초에 송도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어요. 혹시 뭐 눈여겨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론에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유엔에서 UNESCAP이라고 해서 이제 유엔 회원국의 복군 복지 관련된 정부 부처 장차관들이 모이는 이제 회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2nd RI 월드 컨그레스에서 리해빌리테이션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재활 관련된 국제 회의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모임들이 따로 있었고, APDF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아시아 퍼시픽에 이제 디세빌리티 포럼 해가지고 포럼 형태로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모임이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우리가 가서 열심히 또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그때 이제 유엔의 반기문 총장도 오셨고, 그다음에 뭐 우리 정부의 최고위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요약을 한다면은 일상생활하고 사회참여하고 이제 취직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제도, 시설, 기술 및 지역 기반의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의 요새 사회적 파라다임, 사회활동 파라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시설에 통합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장애인의 어떤 시설 기관 뭐 이런 데 통합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굉장한 부담이 돼가지고 이것을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사회 한 일원으로 활동하도록 하라 그래서 참여에 대한 어떤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직을 위한 교육 훈련,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속적인 그러니까 continuing education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뭐 사회 안전망, 특히 뭐 재난이라든지 재해 이런 쪽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위험하죠. 특히 저도 이제 양쪽 부모님 다 살아계신데 거의 80, 90 되세요. 이게 모시다 보면은 거동이 뭐 잘 안 되신 그런 걸 좀 발견해서 이제 연령이 많이 될수록 또 이런 사회 안전망에서도 보호할 부분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주의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기기라든지 삶의 질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구분이 조금 모호한데요. 삶의 질 기술은 조금 더 고급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상생활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을 로우텍, 하이텍 뭐 이제 약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맨 왼쪽 위를 보면 앉은자세 클리닉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제 이 휠체어 타신 분들은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하는 본인이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앉아 있고 이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이렇게 쏠리게 되죠. 그래서 압력이 여기 그림으로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압력이 간 거예요. 웅덩이가. 그럼 이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분이 오른쪽 웅덩이에 이제 그 욕창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프레셔 맵이라고 해서 그 압력을 재는 어떤 이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압력 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휠체어에다가 이제 이너라고 해서 보조기기를 이제 약간 방석의 뭐 옆 부분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압력 받는 부분이 약간 좀 다른 쪽 웅덩이로 압력이 옮겨가도록 해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서 제작한 뒤에 이것을 한번 재봤더니 압력이 골고루 분포되더라. 그러면 이런 분은 이제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잡코칭, 그러니까는 가끔 눕혀주고 혈류를 잘 흘려주면은 욕창을 걸릴 확률이 확 줄어든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욕창이 상당히 위험한 게 특히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은 욕창이 걸리면 이제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흘 동안 한 두세 달, 뭐 길게는 6개월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의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접근성 관련 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재밌는 거 보시면 여기 이분이 이제 휠체어 타신 분인데 제일 문제가 지하철 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야 되죠. 근데 그거를 눌러줄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누가 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런 그 플라스틱 같은 거를 달아줬어요. 이분이 그걸 이용해서 그냥 밀면은 이제 버튼이 눌리니까 이런 이제 기술, 이런 이제 보조 기기를 이용해서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이거는 사실 예를 들어 로우텍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이제 입으로 혀를 이용해 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안구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마우스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이제 그 IT 관련된 접근성 기기나 기술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운전 재활. 이제 운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기 위한 운전 연습할 수 있는 재활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제 운전을 하는지를 운전하는데 뭐가 필요한지를 다 진단을 해보고 필요한 보조기구를 집어넣어줘서 이 사람이 이제 독자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데 이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체장애하고 그다음에 청각장애 이게 두 가지 그룹 정도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재활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그 스포츠 재활을 한다고 우리처럼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이제 스포츠 재활을 통해서 유대감이 생겨요. 같이 팀이 돼서 이제 운동을 하면은 서로 친해지고 서로 이제 말을 또 이렇게 놓게 되고 뭐 그런 이제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애인분들이 스포츠 재활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이 사회에 빨리 통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인클루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도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산업적인 방법,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제 뭐
삶의 기술들을 연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장애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연구팀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뭐 막연히 이제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들다가 나중에 갖고 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커스그룹 연결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경우가 요새 대부분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원래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장애인의 특성에 맞거나 아니면 요구에 맞는 기술이 아니라 나름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만든 기술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기본 이건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장애계를 다 커버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주 인구 분포상 제일 한 뭐 80% 이상 가까이를 커버할 수 있는 장애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애 그룹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떤 난리지라든지 스킬이었기 때문에 재활 전문의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재활공학 이런 전문가들도 같이 그룹이 돼서 같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활동 유형은 우리가 이제 이 QLT 과제를 하면서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하는 한 학기 동안에 어떤 쇼텀 프로젝트로 해서 뭘 만들도록 이렇게 이 장애인들이 뭘 필요로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 그 과에서 그 수업 동안에 한 학기 동안 이 주제로 해서 뭘 만들어라 이제 그런 것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애인들이 이제 여기 포커스 그룹 자문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진 중간 제품들을 사용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용성 평가를 통해서 이제 이 제품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사용자 요구라든지 사용자의 어떤 장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사용성 평가는 이제 여러 차례 평가를 거쳐서 제품이 사용성이 높아지도록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그 제품이 경쟁력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도중에 질문해도 돼요? 예, 그럼요. 예. 이 장애인 포커스 그룹 구성하는 데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안 되어 있네요. 두루두루 어떻게? 장애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 굉장히 편중되어 있어서 예. 이걸 어떤 식으로 포커스 그룹을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지체장애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경수손상도 이제 이 척수 손상에 해당되는 이제 장애 그룹이고요. 흉수, 요수 이것도 마찬가지고 편마비 장애도 이제 그 지체 쪽에 가깝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 요새 이슈들이 이제 지적 장애, 발달 장애 그런 쪽으로 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이것을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년 넘어 3년 차 들어가는데 전부 4년 동안 하는 중간 시점에 좀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포커스 그룹을 재활원에서 장애자 종류를 여러 좀 넣고 이번에는 뭐 어떤 지체 장애자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포커스 그룹을 어떤 전국에 있는 장애자들한테 뭔가를 좀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룹핑을 해가지고 이게 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전략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모든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심사 일정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포기하고 여기 온 이유는 죽은 내 딸이 자폐아 여성입니다. 자폐아 같은 지적 장애인은 자기가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포커스 그룹을 하는데 지금까지 편중되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사용자 중심으로 하지 않고 과학자들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하기에 편한 부분만을 골라가면서 하는 편의가 같아요. 그리고 지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부모, 가장 그 자식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모를 중심으로 포커스 그룹을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야 돼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제가 여기 이 과제에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3차원도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이제 잘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뇌병변 장애, 뇌병변 소아장애, 뭐 말이 좀 긴데요. 뇌병변 소아장애 학부모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여기 이제 수업 연계형 그런데 들어와서 얘기도 하시고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커스 그룹 중에서 일단 지적 장애 그룹하고 그 다음에 그 복합 장애 그룹,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이제 그 소아 장애 학부모 그룹. 일단 지적 장애 그룹도 본인이 직접 어떤 의사 표현하는 거는 저는 사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능한데 그게 이제 방법의 차이, 어떤 우리가 인터페이스하는데 하면 이제 이런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가 좀 시간이 걸리고, 사실 대변해주는 이제 보호자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폭넓게 지금 만드는 중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뭐 이거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이런 구성은 사실은 이제 이 국립재활원병원에서 현재 그 치료하고 진료하는 어떤 과의 특성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쪽에는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쪽을 이제 다루는 어떤 과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로 연구를 위해서 뭐 편의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QLT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연구가 있어서 이렇게 만든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임상이 이제 가능한 과를 갖다 중심으로 만들었던 거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지적장애, 그다음 발달장애, 그다음에 자폐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장애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여기 이제 포함시켜서 할 거고요. 이것을 지금 올해까지 계속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 사이언티픽 리서치에 있어서 지금 아마도 두 분의 대화가 아마 이 연구기관이 창작소가 설립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정말 기술이나 또는 도움을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룹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정말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아침 저녁으로 노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사이의 대화 소통이 안 되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소위 엠파티, 그러니까 소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그 좋은 포인트가 지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기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 갖추시게 된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더 힘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좀 풀어나가기 위한 중간 자세를 역할을 하는 거죠. 연구팀이랑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그룹, 그다음에 여긴 중간에 또 어떤 그룹이 들어가냐면 이제 이 의학 쪽 관련된 어떤 전문 그룹이 또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다, 기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임상 전문가 자문도 있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뭐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장애인에게 맞는 건가요? 그럼 이제 그 포커스 자문을 이제 불러서 이런 장애를 유형이 있는 분들은 이런 특성과 이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도출해서 이제 디자인에 집어넣어라, 이런 연구개발 자문에 대한 어떤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 인터뷰, 그러니까 이거 만들었는데 어떤 데 쓸 수 있는지, 이것을 과연 필요로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자문 활동 유형들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우리가 이제 따로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절차라기보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제일 효과적이다 하는데, 이제 QLT 전체 하는 데는 이제 이거를 뭐 사람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사실 그건 저는 뭐 IT를 해본 사람이라 이거를 외부로 하거나 모바일로 하면 되게 더 편하겠다 했는데, 실제 제가 이제 이것을 2년 동안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하고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특성이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이 장애인 자문위원들이 또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서로 맞춰봐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팀에서 뭐에 대한 특정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 그 특정 장애 그룹 중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어떤 세분화된 장애 유형을 찾아서 연결해줘야 되니까, 이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뭐 이제 자문 요청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축을 해놓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우리가 전화 걸고 뭐 기존 방식대로 하고 있고, 온라인은 한 올해 말쯤에 아마 오픈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운영 현황은 이제
이 각각 포커스 그룹별로 이제 이렇게 그 과제명이나 회의 주제를 이용해 이제 신청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디네이션 해줬고요. 여기 뭐 사진 보면 이제 수업 과정에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수업에 대개 한 6팀 또는 10팀 정도 되는데 그 팀별로 이제 자문위원들을 연결해서 한 팀에 한 5-6명 정도 학생들이 같이 이제 한 학기 동안 6번, 8번 정도 만나서 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것을 디자인했을 때 괜찮냐, 그 다음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디자인했을 때 문제 없느냐,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드는데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학기 중에 이제 학기를 시작할 때 저희가 가서 또 장애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해드려요. 그래서 장애 유형이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특성,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어떤 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설명해드리고 학생들이 이제 각각의 장애인의 그 장애인 포커스 그룹을 만나면은 이제 이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더 또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대략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는 저기 이쪽에 그 이제 병원 이제 의대 쪽에 재활 학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뭐 좀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를 했는데 원래 논문을 한 3편 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발표해달라 해서 이건 장애인 포커스 그룹인데 뭘 오래가는지 그래서 가서 이제 발표를 해줬더니 쟤네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해하고 장애인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이제 임상 연구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하고자 한다고 해서 조만간에 이쪽 관련돼서 좀 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서로 소통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용성 평가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기술 개발하면서 어떤 문제만 풀어나가고 어떤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뭐 이런 문제 풀면은 당연히 와서 이제 기술 이전 해가고 이제 쓰겠지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어떤 공학적인 부분보다도 사람이 뭐를 필요한지 어떤 인간공학, 감성공학, 인지공학 이런 측면에서 또 심리학, 언어학, 인공지능, 인지과학 이런 측면에서 이 기술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단지 어떤 기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이제 요새 스마트폰 만들어지면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이 스마트폰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장애인 포커스로 관련돼서 한 서너 건 진행을 해봤어요. 자문도 해보고 사용성 평가도 했는데 이 스마트폰 자체가 비장애인 우리 이제 일반적인 장애 없는 분들의 사실은 몇 가지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조사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이슈가 되게 많아요. 사실 되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제 메이저 신회사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 통해서 연결해 드렸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장애인과 고령 사용자 대상으로 어떤 연구 개발하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사용자의 남아있는 그 잔존 기능, 그 다음에 어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모르고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이슈가 많고요. 특히나 이제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이제 독립적인 일상생활, 사회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사회 일원으로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져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에서 적절한 연구개발 과정이 존재하는가,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런 사용자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과물에 대한 품질 검증 방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제품을 개발하는데 또 고려해야 될 것이 장애인분들이 어떤 합병증이라든지 위험 같은 것이 고려돼서 이제 개발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을 우리 이제 사용성,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사용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데 고려할 만한 모델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제 이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이제 이 ISO에서 그 사용성 테스트에 대한 표준을 10여 년 전에 만들어냈어요. 그 권고안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품의 복잡한 기능을 소비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이용 측면을 평가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굉장히 포괄적인 얘기고요.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하냐, 이제 후유증이 없느냐, 그 다음에 또 만족하느냐, 그 효과적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추출해내서 제대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표준 모델이 나왔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성 평가
표준 어떤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프트웨어를 맨 처음 만들 때부터 해서 만드는 과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이 나오고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용성 평가에 대한 그 표준 권고안이 나왔고요. 이것을 우리가 사용성 평가를 하면 어떤 절차를 하면 좋은가 이렇게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평가를 해달라고 이제 상담이 오고 그것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접수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 제품별로 사용성 평가를 위한 디자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데 특히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좀 신경 쓰는 게 집에서 일상생활을 집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드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테스트베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안에다가 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넣어놓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와서 실제로 일주일을 살아보고 또는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쓸 수 있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성 평가를 좀 내리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평가에 참여하는 그룹들을 통해서 이제 이 방에서 직접 해보고요. 이거는 사실 초기 모델이라 이제 여기 그 개발자 그룹도 같이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쳐다보면 참여하는 분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점수 잘 줘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좀 어떤 문제점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평가가 다 끝나면 이제 포커스로 자문위원 통해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이제 좀 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튜닝해가지고 평가 결과를 내서 그것을 전달해가지고 이분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세부 절차를 보면은 조금 좀 자세히 썼는데요. 이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제 사전 단계, 그다음에 실제 이제 평가하는 단계, 그다음에 분석 단계. 그래서 평가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요새 내년부터는 생명윤리 법이 발효돼가지고 사용자 이제 어떤 임상 실험하는 과정에 참여할 때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법이 발효되는데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IRB를 심사받아서 통과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재활원에서도 이제 이런 IRB를 각 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오시면은 이제 이런 사용성 평가에 대한 것을 다 소개를 해드려요. 설명을 해드리고 이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다 이해되셨으면은 이제 동의서에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드려요. 장애 진단을 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상태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 어떤 제품을 그 전에 쓴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다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써보도록 하는 이제 과정에 들어가는데 사전에 이 사람이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상태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를 다 이제 사전에 서베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방에서 이제 집에서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동안 이제 계속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써보도록 이렇게 이제 놔두고 이제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어떠셨어요? 하고 이제 물어봐서 이제 사후에 설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한 차례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제 여러 제품을 비교 평가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거 유사한 제품이 이런 한 몇 개 있는데 이걸 가져와서 한 4가지를 다 비교해달라. 그래요. 그럼 이제 4가지를 다 한 번씩 돌려보고 심층 인터뷰에서 이 4가지 중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다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이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어떤 이제 참여자가 의견 준 것들을 다 이제 분석해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제품에 어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점들을 권고사항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달해서 이분들이 한 차례 더 이제 보완해 가지고 다시 또 사용성 평가 요청하면 요 절차를 그대로 거쳐서 한번 또 얼마나 사용성이 늘어났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는 크게 이건 좀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이번 방에서 쭉 앉아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옆방에 이제 이렇게 아래다가 이제 홀을 내 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CCTV를 갖다가 이제 이동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밑에서 밀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생성회가 시작하면 그거를 옆방으로 모셔다 놓고 이제 우리가 카메라를 2대를 이제 앵글을 잡아서 한쪽은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동작, 이 제품을 쓰는 동작을 보고 한 카메라는 이 제품의 어떤 화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확대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방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사람한테 이제 지령을 내리죠. 뭐 좀 잘못하면 야, 그거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라. 너 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옆방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람하고 기록자가 둘이서 있으면서 이제 편하게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방에서는 이제 개발하는 팀의 이제 관계자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관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평가에 개입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방에서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들어오면 이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이것을 작년에 이제 2000년도 시작할 때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거 개선 권고 사항을 몇 건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이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요 개선이 제대로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는 이제 올해 들어선 좀 이 대형 통신 IT 회사들이 이제 이쪽에 많이 들어와서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하다 보니까 좀 NDA다 뭐다 보안을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입덕 뻥끗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뭐 기업체명은 싹 다 지웠는데 여기 이제 이런 요새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IPTV 이거 뭐 또 아시겠죠? 누군지 대충 이런 쪽에 이제 많이들 와서 이제 자문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용성 평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KT는 이제 오케이 했어요. 오픈해도 좋다고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제 이분들이 뭘 만들었냐면 이제 IPTV 서비스를 만들면서 한 콘텐츠가 한 10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콘텐츠를 일반인들이 찾기 좋게끔 음성으로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걸 자기분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음성으로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 저 콘텐츠도 찾으면서 IPTV 볼륨 업다운 채널 변경 그다음에 껐다 켰다 이런 거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작년에 올 초에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이런 이제 기능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용성 평가 예비 과정을 거쳐서 참조 모델을 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 테스트베드 이제 스마트홈에서 이분을 모시고 이제 이 IPTV 설치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것을 쭉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발견점이 나왔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음성으로 인식하다 보면 이제 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이 마이크에 스크래치나 자국이 들어가면 이게 느려져요. 엉뚱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늦게 있다 반응을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이 장애인분들이 쓰다 보니까 텔레비전과 IPTV 셋탑박스를 따로따로 컨트롤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형으로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예약 녹화됐으면 좋겠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 각각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각각 수행하는데 각 단위별로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2번, 3번, 4번 했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이제 변화가 있었는지 몇 번까지 이상 해보면 사실 그 수행 속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 해야지 익숙해지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봤는데요. 이것을 다 보완해가지고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중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사용성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는 이게 CIF라고 Common Industry Format이라고 해서 이제 ISO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본 포맷인데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맞춰서 만들어냈고요. 향후에 이제 KT에서는 이런 것을 다양한 리모컨 또는 스위치 또는 여기 보면 이제 트랙볼 마우스를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은 이제 손이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트랙볼 마우스를 콕콕 누른다든가 스위치를 이용해서 탁탁 누르는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IPTV를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을 또 최근에 만들어서 같이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략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그 음성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음성 인식률이 떨어지잖아요. 특히 이제 TV가 이게 굉장히 조용한 환경에서 이걸 써야 되는데, TV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오는데 TV를 음량을 굉장히 줄여놓고 음성으로 말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제 볼륨업 해가지고 볼륨 크게 하면은 이제 쭉 올라가요. 한 단계씩. 그것도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간다고 좀 뭐라고 해가지고 요새 이제 2단계, 3단계씩 올리는 거라는데, 볼륨이 커지면 이제 이게 이제 자국이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노이즈 필터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궁을 빼고 그다음에 이 명령어만 알아들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을 요새 얘기하면 이제 화자 학습, 그러니까 이 쓰는 사람의 이제 목소리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하고 이 사람 목소리만 따로 추출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지금 여기 적용하고 있어요. 재활연구소는 R&D를 주관하는 데가 아니면 사회적 평가 R&D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굉장히 뭐 그 지체장애뿐 아니라 뭐 요새 시각, 청각, 이제 지적 장애까지 지금 영역을 넓히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그 여러 과제 중에서 이제 이 QOLT 사업이라고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그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 이제 주관하는 과제에 우리가 이제 참여기관으로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그러니까 산업 기반 조성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예. 기술적으로 좀 잘 몰라서 드린 질문인데 그 재활보조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특히 사람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뭐 저희는 이제 기술인문융합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은 제가 얼핏 아는 걸로도 뭐 인지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들 간의 융합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일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 예, 맞습니다. 재활공학이 특히 그런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사회학,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의학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학적인 부분에 여러 필드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IT 했지만 이제 이쪽에 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이제 그런 융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합적인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질문. 예. 시나리오 문제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중심으로 하려면 이제 일단 사전 단계로 시나리오 나오는데요. 이게 계속 설문 그따위 거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통합적인 좀 예술적인 감각을 가진 그 사람, 작가를 하는 굉장히 좀 지적이어야 돼요. 작가를 설정을 해서 현장에 들어가서 룩보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무슨 장애인, 예를 자폐하다 그러면 딱 그 현장에 들어가서 룩보를 하게 해서 소설을 쓰게, 시나리오를 쓰게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게 해야지. 그까지 설문 쪼가리, 이제 설문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아주 굉장히 말씀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십니다. 전공인지라. 예. 여기 좀 영어로 써가지고 제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훌쩍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시나리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워밍업 하고 여기 끝나면 옵저베이션 앤 메저먼트가 이제 그냥 해보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 제품을 아주 굉장히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각 제품마다 이거 만드는 게 이제 머리가 되게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가끔 얘기하고 이거 어떻게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막 이제 이거를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면 이제 이것을 이거 기능 해보세요. 이러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분이 막 긴장하고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또 써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설문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초기에 막 이 설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장인마다 다 베리언스가 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설문은 우리는 안 믿는다. 이거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이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해보시고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고 측정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 단 설문은 참고사항으로 한다. 대신에 이제 그 설문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해낼 때는 이분들이 어떤 스테이트먼트,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진짜 진실이 담긴 거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바이어스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필요를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추출해내서 이제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여러 단계에 거쳐서,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거라 여러 단계에 거쳐서 이제 장애인 전문가 그 당사자 그룹에 있는 분들 모셔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는 여기 해당된 거 맞냐? 이거는 이제 의미 있다. 그러면서 그걸 추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예. 사용성 평가관련 예. 궁금한 부분이 지금 보면은 스텝 순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쌍방향의 화살표잖아요. 예. 서로 그렇죠. 약간 인터랙티브한 그럼요. 임팩트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 순서에는 관계없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 이게 지금 이거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 권고안들을 요약해서 보여준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다 만들어져 가지고 시제품이 돼서
좀 더 보완해가지고 이제 상용 제품 넘어가는 단계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대로 하려면 이제 그렇죠. 라이프 스타일로 처음부터 이제 그 요구 분석할 때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제 그 처음 뭐 요구 분석, 설계 이런 단계에서 사용자분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설계 과정에서 요구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크게 4가지 팩터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안전하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만족하느냐, 또 하나가 이제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씀으로써 생산성이 있느냐. 그 4가지 팩터를 이제 이 표준에서 이제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 컨버전 해가지고 맞춰서 이제 매트리스로 쭉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해줘야 돼요. 사실 처음부터.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처음부터 하려면 여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택도 없고 한 수십 명 달라붙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다 된 거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